네. 과일 키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 있는 사이트에 우선 들어가 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인터넷 브라우저를 켜고 여기 makecode.microbit.org에 들어갈게요. makecode.microbit.org 네, 하고 엔터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뭔가 화면이 뜨면서 이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 내 프로젝트가 있고요. 새 프로젝트 만드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젝트 개념은 뭐라고 생각하면 쉬우시냐면 하나의 그 제가 만들 그 어플리케이션을 그 제작하는 스케치북 뭔가 팔레트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새 프로젝트 누르고 프로젝트 이름을 써라 이러네요. 프로젝트 이름은 선생님은 토마토로 연주를 할 거기 때문에 토마토로 할게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초록색 버튼 누르시고요. 이렇게 조금 기다려 주셔야 돼요. 여기 뭐가 돌아가고 있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여기가 제 우선 작업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코딩, 프로그래밍을 할 때 여기서 모두 수행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뭐 약간 스케치북이라고 생각하죠. 우선 화면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여기 있는 거는 가짜 마이크로비트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만드는 블록 코드들을 어떻게 얘네들이 수행하게 되는지 테스트하게 해주는 모형 마이크로비트고요.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죠. 여기는 그 메뉴바죠. 여기를 하나씩 눌러주면은 하나씩 블록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현하고 싶은 기능에 맞춰서 블록을 이렇게 드래그하고 뭐 이렇게 드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블록을 삭제할 때는 마찬가지로 이걸 꾹 눌러서 어디다가 버리냐면 여기가 쓰레기통으로 다시 변하죠. 네, 이렇게 하면 되고 아니면 또 다르게 삭제하는 방법은 블록을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블록 삭제 누르시면 삭제도 됩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코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고 싶냐면 그 토마토를 눌렀을 때 소리가 나게 하고 싶어요. 우선 소리가 나게 하고 싶으니까 소리가 나는 블록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기본, 입력, 음악 되게 다양하죠. 선생님도 한번 찾아봐야 돼요. 어디 있을까? 소리가 나는 블록이니까 음악이려나? 봐볼까요? 뭐 이런 게 있군요. 근데 음악을 이거랑 뭔가 비슷한 것 같죠? 도 한 박자 출력. 지금 이렇게 빨간색인데 이렇게 빗금쳐서 노란색으로 변하는 이유는 그 맞는 자리에 넣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잡아서 이게 딱 맞는 자리에 딱 넣으면은 색깔이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지금 노란색 빗금이 쳐져 있다는 거는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은 블록이라는 거죠.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블록이에요. 좀 이따가 정돈하는 건 좀 이따가 하고 우선은 그 필요한 블록들부터 먼저 꺼내 볼게요. 소리가 나는 블록을 우선 찾았어요. 소리가 나는 블록 찾았고 다시 그 선생님이 만들고 싶은 걸 생각해 보면은 그 토마토를 눌렀을 때 소리가 나고 싶은 거죠. 토마토를 눌렀을 때. 눌렀을 때를 처리하는 블록을 한번 찾아볼까요? 기본, 입력, 더보기, 음악 어디 있을까요? 선생님도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눌렀을 때니까 입력 아닐까요? 한번 봐볼까요? A를 누르면 실행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토마토를 누른다는 뜻은 뭐냐면요. 그 입출력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게이트가 그 마이크로비트에서는 이 P0, P1, P2 세 가지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실에 앞문, 뒷문이 있듯이 여기는 앞문, 중문, 뒷문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선생님은 좀 이따가 토마토를 P1이라는 게이트에다가 연결할 거라서 그 단자에다가 연결할 거라 P1이 연결되면 이라는 뜻은 결국 뭐냐면 선생님이
P1에 연결되어 있는 토마토를 눌렀을 때는 뭐가 출력되도록 할 거냐면 여기 도가 출력되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토마토를 2개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P1에 연결되어 있는 토마토, P2에 연결되어 있는 토마토. 그러면은 똑같은 블럭을 다시 입력에 들어가셔서 여기 P1에 연결되면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1이래. P2에 연결되면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1에 연결된 토마토, P2에 연결된 토마토. 그래서 그때 뭘 하냐면 또 음악을 출력할 거예요. 똑같은 블럭을 또 꺼내서 음악에서 이번엔 도가 아니라 여기 음계를 다 설정할 수 있네요. 오, 레를 출력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게 소리가 나는 기능은 모두 구현이 됐습니다. 선생님은 여기다가 또 혹시 몰라서 하나를 추가할 건데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냥 선생님은 기본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아이콘 출력이라는 거를 할 건데요. 아이콘은 뭐 어떤 아이콘을 출력을 할까? X를 할 거예요. 이 아이콘을 출력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 마이크로비트 보시면은 가운데 점점점점 박혀 있는 거 보이시죠? 점점점점 박혀 있는 게 뭐냐면 전구예요. 이게 하나하나가 전구라서 이 X표 아이콘을 출력한다는 의미는 이렇게 좀 있다가 이렇게 아이콘이 출력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게 언제 출력되느냐? 여기 시작하면 실행한다고 써져 있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마이크로비트가 처음에 스타트 전원 버튼을 키면은 그때 딱 한 번 실행하는 문장이에요. 아이콘 출력이라는 명령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넣은 이유는 이제 마이크로비트가 고장나지 않았나, 제대로 작동하나 이거를 뭔가 테스트하기 위한,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명령어 블럭입니다. 자, 여기까지 코딩을 우선 다 완성했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실제로 마이크로비트에다가 이 코드를 입혀야겠죠. 그러려면 마이크로비트와 컴퓨터를 연결할 USB가 필요합니다. USB 연결하는 방법은 여기 마이크로비트 위쪽에 보시면은 여기 은색 부분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은색, 여기다가 USB, 여기 그 쬐끄만한 친구를 연결해 주세요. 빰, 연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흔히 보던 USB 포트죠. 컴퓨터에 있는 USB 포트에다가 연결해 주셔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선생님이 같이 도와줄게요. 여기 보시면은 마이크로비트, 그리고 컴퓨터 왼쪽에 보시면은 딱 맞는 구멍이 있어요. 이 나무 모양 아이콘이 결국에는 USB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뿅! 힘을 줍니다. 반대쪽인가? 예,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불이 들어왔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연결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마이크로비트가 연결됐는지 보기 위해서는 여기 화면에서 다운로드 버튼 옆에 점점점 있죠? 이걸 눌러볼게요. 그래서 장치 페어링 눌러볼까요? 장치 페어링 했더니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가 뜨면서 여기 옆에 장치 페어링 있죠? 한 번 더 누를게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검은 창이 떴죠? 그러면 이거를 선택해서 연결할게요. 페어링 한다는 뜻은 뭐냐면 이제 우리 친구들 짝꿍끼리 짝짓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마이크로비트랑 컴퓨터랑 그 짝꿍처럼 연결시키겠다 뜻이에요. 연결이 그래서 지금 돼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동글동글 돌아가죠. 로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로비트한테 코드를 먹여서 여기 다운로드 컴플리트 떴죠, 뭔가. 제대로 수행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이크로비트를 연결을 해제하려면 여기 다시 누르시고 이렇게 X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결이 해제가 되고요. 혹시 그 크롬 브라우저가 아니라 일반 인터넷 그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코드를 다운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막 마이크로비트를 USB로 연결했다고 다시 가정을 하고,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그냥
아까는 이 점점점 눌렀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다운로드 눌러볼게요. 다운로드 누르면 마이크로비트 토마토.hex라는 파일이 되거든요. 우선 이거는 페어링을 안 하는 방법이니까 이건 우선 끄고, 이 다운로드 폴더, 지금 선생님 컴퓨터가 그 맥북이어가지고 윈도우가 아니라서 좀 친숙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이제 우리 친구들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 폴더 있잖아요.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마이크로비트 토마토.hex라는 파일이 생겼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시냐? 이거를 마이크로비트가 연결됐을 때는 이제 내 컴퓨터 들어가시면 마이크로비트라는 장치가 이렇게 인식이 돼서 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비트 토마토.hex 파일을 마이크로비트 여기 아이콘에다가 입혀줍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복사 중 이렇게 뜨면서 이렇게 완료가 됐다고 뜹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성공적으로 코드가 다운이 제대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해제할 때는 항상 안전하게 여기 마이크로비트 옆에 연결 해제 해주시고요. 이어서 하드웨어 조립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과일 그리고 채소로 키보드를 만드는 실험을 해볼 건데요. 우선 준비물은 역시나 채소 중에 토마토를 골랐고요, 선생님은. 그리고 소리를 출력할 스피커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비트와 토마토 그리고 출력 장치를 연결할 집게 손들, 과학 실험에서 많이 봤죠. 그리고 이거는 마이크로비트에 동봉되어 있는 배터리, 그리고 이것은 마이크로비트, 방금 전에 코딩한 거를 담았죠, 여기. 그럼 이제 첫 번째로 할 일은 마이크로비트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보기 위해서 이 하얀색 배터리, 배터리 안에 물론 건전지를 잘 넣었겠죠, 이렇게 야무지게. 이제 케이스를 닫고, 이 마이크로비트 하얀색 부분 보이시죠? 하얀색 부분이 바로 이 배터리 단자를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 소리가 날 때까지 넣어주세요. 그러면 화면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아까 처음 시작 상태를 X 화면을 출력하도록 했죠, 선생님이. 잘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선 첫 번째로 할 일은 여기 있는 입력 단자에서 입출력 단자가 0, 1, 2 여기까지 쓰고요. 여기 3V라고 되어 있는 건 아까 배터리 관련해서 뭔가 그 전력을 공급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GND는 그라운드, 아까 말씀드렸던 접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그라운드로 나와서 이렇게 뭐 입출력 단자로 들어가는 하나의 서킷, 그러니까 하나의 동그라미 회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선은 선생님은 출력 장치부터 먼저 연결을 할게요. 출력 장치는 선생님은 우선 검은색하고 하얀색, 그냥 여러분이 알아보기 편하게 되게 뚜렷뚜렷한 색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셨던 스피커와 스피커 단자 보이시죠? 여기서 보시면 갈색은 여기 뚱뚱한 부분, 아랫부분 보이시죠? 뚱뚱한 아랫부분에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그리고 하얀색 부분은 여기 하얀색은 거의 팁 부분, 여기 이어폰 단자의 팁 부분에 연결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마이크로비트 상에서는 이 갈색 부분, 아까 뚱뚱한 이어폰 부분은 이 그라운드를 물게 해주셔야 돼요. 이 그라운드 끝부분을 이렇게 물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대충 이렇게 접합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하얀색 부분
하얀색 부분, 하얀색 줄은 0에다 할게요. 끝에다가. 그래서 우선은 스피커도 하나의 서킷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뭔가 소리가 출력될 때는 정상적으로 출력이 될 거예요. 하나의 동그라미를 만들었잖아요. 그 동그라미 중간에 이렇게 스피커와 연결되어 있는 형태죠. 잘하셨어요. 자, 출력하는 장치랑 연결했겠다. 입력하는 장치를 한번 연결해 볼까요? 그래서 선생님은 빨간색하고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여기 있는 토마토의 한쪽을 연결할 거고요. 이렇게 힘을 줘서 앙 물게 해주시고요. 떨어졌다. 앙. 그리고 이 빨간색은 어디다가 연결할까요? 선생님은 1번에 있는 이제 1번에 여기 하얀색 옆에 있는 곳에다가 연결을 할게요. 그럼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노란색도 나머지 토마토 하나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부분은 노란색은 여기 2번에다가 연결을 할게요. 2번에다가 꼽아주시면 됩니다. 2번에다 꼽았어요. 전체적으로 형태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좋습니다. 지금 입력까지 연결을 했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토마토는 이제 동그라미를 그리지 못하고 있죠. 자, 보시면 스피커 부분은 이렇게 하얀색에서 나와서 검은색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지만 지금 토마토는 동떨어져 있어요. 서로 이렇게 그냥 슬픈 토마토 동그라미 있죠. 이거를 뭔가 토마토도 동그라미가 만들어져야 하나 입력 장치로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나 여기 그라운드 쪽에 하나를 연결을 더 할게요. 보면은 이 갈색 아까 스피커랑 연결했던 친구의 입을 이렇게 물을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갈색 친구 있으면은 여기 서로 사이좋게 같이 나눠 물겠습니다. 그 갈색 친구의 입을 물은 파란색 친구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파란색이 무슨 역할을 할 거냐면 이제 제가 잡을 거예요. 파란색 여기 은색 부분을 잡고 있겠어요. 그래서 토마토를 눌러볼게요. 소리가 나죠? 여기도? 네, 이런 원리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과일도 키보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보여드렸는데요. 선생님이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코딩하는 모습을 잠깐 보여드렸고 또 하드웨어를 조립해서 하나의 회로를 만드는 거를 보여드렸죠.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원리를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는 크게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그 하드웨어 조립한 거를 이렇게 선생님이 그림으로 간략하게 나타내 봤는데요. 보시면은 바나나가 토마토 자리를 대체하고 있지만 이때 바나나는 입력 장치겠죠. 그리고 이 스피커는 출력 장치.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그 마이크로비트 보드는 연산 장치. 그러니까 그 처리 장치인데 연산 장치라고 선생님이 써놓은 거고요. 이제 처리 장치 마이크로비트로부터 신호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입력 장치로 yes 혹은 no, 1 또는 0 같은 디지털 신호가 들어오면 소리를 내야지 라고 이제 마이크로비트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마이크로비트는 이제 사고를 할 수 있는 처리 장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선으로 이제 그라운드가 연결돼 있고 보라색 선으로 0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그 동그라미를 만들고 있는 거 관찰되세요? 이제 그 보라색 선에서 출발해서 파란색 선으로 다시 들어간 다음에 그라운드로 들어가서 마이크로비트를 한 바퀴 돌고 다시 0으로 빠져나오는 이 동그란 원이 생성되기 때문에 스피커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죠. 근데 만약에 그 입력 장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그 캐릭터가 잡고 있는 집게손은 그라운드랑 연결돼 있고, 이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번이랑 연결된 건데 살짝 벗어났네요. 아무튼 이제 바나나는 2번 포트랑 연결돼 있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물론 동그라미가 만들어져서 정상적으로 소리가 날 거예요. 바나나를 눌렀을 때 띠익 하고 소리가 날 텐데, 만약에 바나나로부터 손을 떼면 어떻게 돼요? 이 동그라미가 그라운드에서 출발해서 그 집게손을 잡고 있는 손에서 우리의 왼쪽 팔에서 머리에서 오른쪽 팔에서 바나나로 이어지는 이 동그라미가 깨져버리죠. 바나나에서 손을 떼는 순간. 그때는 연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바나나로 다시 손을 댔을 때는 다시 동그라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회로가 완성이 되면서 연결이 된 거예요. 그거를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회로가 연결되지 않았을 때는 0이에요. 회로가 연결됐을 때는 1. 그래서 사진을 보면은 이제 오른쪽 사진에는 물이 콸콸콸 흐르면서 뭔가 이렇게 그 물레방아가 돌고 있잖아요. 이 물레방아를 만약에 뭐라고 할까? 이게 출력 장치라고 하면은 스피커가 잘 재생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이 흐른다는 거는 전류가 제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뜻이고요. 따라서 이게 정상적으로 회로가 작동될 때는 회로가 온전히 연결돼서 1이라는 신호를 갖게 되고요. 물이 흐르지 않을 때는 그 물레방아가 돌지 않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회로가 완성되지 않아서 0이라는 신호를 갖고 있게 됩니다. 밑에 그림을 봐도 이제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이 빨간색 밑에 그 회선이 끊어져 있죠. 반면 오른쪽은 빨간색 회선이 검은색 회선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버튼 안에 있던 검은색 회선이 빨간색이랑 그 이음부가 접합되면서 1이라는 신호,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도록 하는 게 버튼의 원리구나 라고 그냥 상식선에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0, 버튼을 누른 경우에는 1. 왜냐면 정상적인 회로가 동그랗게 작동이 되니까. 따라서 다시 돌아가면은 이런 도식화된 그림에서 이제 P1이 연결되면, P1이라는 포트가 연결되면은 우리는 도를 출력했었고, P2라는 포트가 정상적으로 연결되면 레를 출력했었어요. 물론 여기 있는 코드는 지금 이렇게 만화 캐릭터가 만들어 놓은 그 회로랑 다르지만 이렇게 우리가 무한으로 응용할 수 있는 코드니까 나중에 한번 직접 해보면서 실험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옆에 보시면은 마이크로비트의 구조를 선생님이 아주 간략하게 조금 설명해보자면 012는 이제 입출력 단자예요. 이제 입력과 출력 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포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옆에 3V라고 했던 거는 이제 3V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단자. 이게 마이크로비트 자체가 이제 그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출원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라운드, GND라고 돼 있죠. 이거는 우리가 감전되지 않도록 그거를 접지를 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입출력에서 전기가 나와서 접지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동그라미를 만들게 되는 거죠. 우리가 했던 실험을 실제로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이를 사용했었거든요. 실제로 이 오디션에서도 우리가 했던 실험을 똑같이, 그치만 조금 더 고난이도로 해가지고 이제 이 물이 들어있는 유리잔 자체가 이제 실로폰이 되는 거예요. 그 해당 유리잔마다 그거를 연결했을 때, 그거를 뭔가 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그 멜로디를 다 다르게 해가지고 막 되게 아름답게 연주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또 하나 뭐냐면 전기가 흐르는 물건은 도체라고 하는데 도체인 물건들은 모두 입력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냥 이거는 되게 흥미로운 사실이길래 선생님 넣어봤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수단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컴퓨팅 시스템의 구성. 컴퓨팅 시스템은 크게 입력, 처리, 출력으로 이루어지며 이때 각각 입력 장치, 처리 장치, 출력 장치가 사용됩니다. 그쵸? 두 번째, 주기억 장치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 중에 데이터를 저장하며 보조기억 장치는 자료와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저장하기 위해서 씁니다. 세 번째, 사용자 소프트웨어는 게임, 문서 작성 등의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며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운영, 관리 및 하드웨어를 제어하며 대표적으로 OS, 드라이버, 펌웨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모두 수고했고요. 다음 단원은 두 번째 중단원 컴퓨터 시스템의 작동 원리입니다. 네, 조금만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갈게요.